퇴직을 하고 나서 많이 사람들이 좀 그 정신적으로 또는 뭐 생활의 패턴이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퇴직한 지가 2달밖에 안 됐고 또 그동안에 이제 준비되어 있던 계획되어 있던 뭐 행사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좀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변화를 못 느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간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든지 또 강의 준비를 위해서 뭐 좀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데서는 조금 해방이 돼서 좀 정신적인 여유를 좀 느낀다고 할까 그렇게 지냅니다. 오히려 우리 제자들이나 또 후배들이 하는 활동을 좀 같이 참여하고 격려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중요한 일이죠. 제자들 전시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열리고 있고 또 나도 이제 함께 5월, 6월 계속 전시들이 계획돼 있어서 뭐 그런 걸 찾아다니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지내죠. 그런 그 수묵화를 이야기하거나 그림 이야기를 하면은 선생님을 빼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항상 사실 뭐 1년 내내 선생님 생각을 하죠. 그런데 특히 이제 이 봄철에 행사가 많아지고 정말 그 4, 5월이 되면은 남천 선생님 그 추억들이 많이 생각나고 또 안 계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참 아쉬움과 좀 더 오래 계셨으면 이제 우리 활동을 많이 좀 격려하고 같이 참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좀 너무 아쉽고 항상 5월이면 스승의 날도 생각나고 하죠. 작품을 하는 태도, 작품을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많이 배웠죠. 그분처럼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는 작가를 사실 좀 쉽게 만나기 어려운 분야인데 사실은 그분이 뭘 하라 이런 이야기는 거의 하신 적이 아마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그 삶, 작업을 하고 책을 읽고 또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가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려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 영역 안에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정신적 그 어떤 가치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양화가 추구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어떤 그 민족 의식이라든지 또 우리가 전통 의식이라든지 우리 과거의 그 선배들은 어떻게 그림을 생각하고 그려왔는지에 대한 이제 그 이해와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그 어떤 깊은 내면의 속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목적이 있고 또 사람들이 그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식 없이 정말 순수하게 드러내보고자 하는 것이 아마 화가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많이 느끼죠. 이제 그 누구나 아마 자기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런 세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도달하지 못할 때 뭔가 막연하지만 사실은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굉장히 그 절벽 같은 걸 느끼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사실은 극복하고 벗어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걸 벗어나야 계속 또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 노력이 아마 작가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의 절대적인 기준 이런 것을 가급적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그 변하는 거에 따라서 예를 자기도 변하고 그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또 찾아내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이고 또 그 작가로서의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일상적인 그 삶은 누구나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사실은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건 자기 그 정신 속에서 생기는 것이지
내가 뭘 먹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함께하고 그러면서 정말 내 안에서는 내가 정말 해야 할 일, 추구하는 일은 또 다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수묵화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말은 아니고 이제 비평가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던 이제 제자들을 함께 남천 선생님이 전시를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우리 전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수묵화 4인전을 했는데 이제 다 나이 어린 세 사람 제자하고 남천 선생님 그 전시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까 많은 관심을 집중했죠. 그래서 수묵화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됐고 또 이 시대의 수묵화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느끼게 된 계기가 돼서 그 이후로 이제 수묵화 전시가 계속 반복이 되고 많이 작가들이 참여하면서 하나 이제 운동, 사회적 자극 됐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전시가 81년도였는데 그래서 80년도에 이제 그런 큰 수묵화에 대한 큰 흐름이 있었죠. 근데 초기에 제가 처음 이제 수묵화를 시작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나오면서 그럼 시작할 때는 그래도 전통적인 우리 동양화 또는 한국과의 수묵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습득이 돼 있었죠.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자연을 그린다든지 또 자연을 그리는 어떤 묘법을 따라서 한다든지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변 삶 상황 에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주변 풍경이라든지 또는 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과 환경을 이제 그리기 시작하고 또 그것도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이제 80년, 90년대 학생들이 데모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을 때 내가 선생으로서의 역할이 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그림의 역할 그런 부분에서도 그림이 바뀌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 환경과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조응에 말하자면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이 바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계도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묵하면 이제 지필묵인데 그 지필묵의 사용이라는 게 뭐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1000년 중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건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 선배들을 뛰어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이제 어떤 절벽감을 느끼면서 그러면 도대체 지필묵이라는 게 뭐냐, 종이는 뭐고 이제 뭐든 뭐고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만들어 써보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야말로 지필묵에 대한 어떤 물성 같은 거, 재료로서의 어떤 특성 이런 걸 이제 고민하면서 새로운 수묵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노력이죠. 저는 그런 생각은 내가 내 작품이 어떻게 뭐냐면은 어떤 작품이 뭐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 왜냐하면 그냥 삶은 우리가 계속 살아가듯이 작가는 계속 작품을 그려가는 거고 그런데 그런 작품 중에서 그 시대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이 좋다 그러면 그게 대표작이 되는 것이지 대표작은 그래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걸 대표작이라고 했다 누가 대표작이라고 했다 해서 그렇게 대표작으로 지정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작가나 제 스스로도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인간적인 욕심이나
그런 건 많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대표작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요즘 좀 내 스스로 이제 고민하고 뭐냐면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일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정말 더 어려워지고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솔직하게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태어났던 어떤 부분들을 그냥 그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그걸 드러내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무심한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훈련을 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노력을 하는 편.